오늘 아침 뉴욕 등 동북부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연방항공우주국에서 근무하는 30대 한인 남성이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현금 보관시설에서 3천만 달러의 현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내에서 지난 5년 동안 무면허 업자들에 의해 불법으로 판매된 총기가 6만 8천 정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젖소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뉴욕 등 동북부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오후에도 몇 차례 여진이 발생했는데요. 일부 지역에 크랙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부상자 보고는 없었습니다. 당분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 23분 뉴저지주 헌터돈 카운티 레바논 인근 지역, 뉴욕시에서 서쪽으로 약 45마일, 필라델피아에서 북쪽으로 50마일 떨어진 곳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잠정 파악된 진원의 깊이는 4.7km로 알려졌습니다. 지질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4,200만 명 이상이 지진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서 맨하튼 미드타운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순간적으로 흔들림을 느끼고 경적을 울리는 등 반응했고, 일부 주민들은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고 거리로 뛰쳐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지진은 뉴욕, 뉴저지뿐만 아니라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커네티컷까지 동부의 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뉴욕시는 지진 발생 약 40분이나 지난 뒤인 오전 11시 2분께 시민들에게 지진 발생 사실을 알리며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주 저녁에서 지진이 느껴졌다고 밝혔고, 대변인은 지진의 영향과 발생 가능한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며 주요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소방당국은 오늘 오후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오늘 지진 여파로 뉴욕 일대 JFK, 뉴욕 라과디아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미 동부 지역에서는 2011년 8월 23일 규모 5.8을 기록한 지진으로 조지아에서 캐나다까지 수천만 명이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진원지는 버지니아였고,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의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 9.11 테러 10주년을 3주 앞두고 뉴욕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당시 지진으로 워싱턴 기념탑에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방항공우주국에서 근무하는 30대 한인 남성이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국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37세의 심윤조, 영어명 에릭 심씨는 4건의 추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오그 지방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심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나사 직원이라는 것을 밝히며 신뢰를 얻었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데이팅 앱을 이용해 현지 여성들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씨는 주로 일본과 캐나다, 영국 등을 자주 방문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밝혀진 6건의 혐의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주로 휴스턴 다운타운 동쪽에 있는 심씨의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심씨가 자신에게 약을 먹이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은 신고할 경우 성관계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당국은 또 심씨가 데이팅 앱을 이용해 동시에 여러 여성들과 대화를 나눴고, 여성들을 성폭행하기 전까지는 자신을 헌신적인 남자로 보이게끔 행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씨는 힌지와 이스트 밋 이스트, 오큐피드 등 다양한 데이팅 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활절인 지난달 31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할리우드 영화 오션스 11을 연상시키는 대담한 현금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현금 보관시설에서 3천만 달러의 현금이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지난달 31일 LA 북쪽 샌퍼난도 밸리 지역에 위치한 보안업체 가다월드의 현금 보관시설에서 3천만 달러의 거액의 현금이 사라졌습니다. LA 경찰국은 범행 일당이 건물의 지붕을 뚫고 침입해 내부 금고에서 현금을 가져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ABC 방송이 헬리콥터로 촬영한 영상에는 이 건물의 한쪽 측면 벽의 일부가 합판으로 가려진 모습이 찍혔습니다. 언론은 이런 건물 파손이 현금 처리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시설의 경보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범행 흔적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의 직원들은 다음 날인 월요일 출근해 금고를 열 때까지 현금이 사라진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이 시설을 관리하는 가다월드가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ATM 서비스와 현금 운송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보안 회사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당국은 숙련된 범죄 일당이 보안시설에 은밀하게 침입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밝혀지지 않았고 FBI와 LAPD가 함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LA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현금 절도 사건으로 이전의 최대 기록은 1997년 9월 12일 한 보안시설에서 1,890만 달러가 탈취된 사건입니다. 당시 범인들은 결국 붙잡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런 주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어제 스캇 맥아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것을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과정에서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특히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사기를 주장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과 행위가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적용받고 정치적 발언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헌법이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섰고 정부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하고 허위 문서를 제출해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가피 판사는 이날 변호인 측이 해당 발언과 행위가 정치적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권한도 제시하지 않았고 법원도 이를 찾을 수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대선 개입 혐의와 관련된 공판을 8월에 개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형사재판은 오는 15일 맨하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내에서 지난 5년 동안 무면허 업자들에 의해 불법으로 판매된 총기가 6만 8천 정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구매자의 신원 확인과 배경조사 없이 거래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연방 주류 담배 총기 폭약 단속국이 지난 5년 동안 미국 국내에서 무면허 업자들의 불법 거래로 판매된 총기가 6만 8천 정이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 무기들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미국에서 불법 거래된 모든 총기류의 54%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무기들은 구매자의 신원 확인과 배경 조사 없이 거래됐습니다. 이 총기들은 그동안 368건의 총격 사건에 사용됐지만 무면허 상인들은 판매 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 무기 거래의 대부분은 중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전과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구매자 신원이나 배경을 수사할 수 없는 경우도 거의 60%에 달했습니다. 불법 무기 거래는 범죄 목적으로 사서 소지하거나 암거래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무기들을 포함합니다. 암거래 가운데 두 번째로 비율이 많은 경우는 법적으로 무기 소지가 불가능한 사람을 대리해서 총기를 구매하는 비밀 거래들이었습니다. 스티브 디텔바흐 연방 주류담배 총기 폭약 단속국 국장은 결국 미국에서 일어나는 총격 사건이나 살인 사건의 대부분이 이런 불법 거래 총기류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이 통계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총기 구매자의 배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총기 판매상 등록을 촉진하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총기 소유 권리 운동 단체들은 항의 시위에 나서는 등 반대하며 개인의 총기 판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젖소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체 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텍사스주와 캔자스주에서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젖소가 처음 보고된 데 이어 뉴멕시코주와 아이다호주,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등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소가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물에서 H5N1이 검출된 미국 내 지역은 6개 주로 늘었습니다. 미 방역 당국은 초기 사례인 텍사스와 캔자스의 젖소들은 야생 조류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당국은 또 텍사스의 주민 한 명이 감염된 젖소와 접촉한 후 H5N1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환자는 미국인 중에서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H5N1 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전염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지리적 확산 범위가 넓어지며 인간 감염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류뿐만 아니라 젖소와 사람 등 포유류에서의 확산에 주목하고 있으며 H5N1 바이러스에 대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IRS가 직원 고용유지 세금 크레딧을 부적절하게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자발적 상환을 통해서 이미 2억 달러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는 지난달 22일 마감된 직원 고용유지 세금 크레딧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500여 명 이상의 납세자로부터 총 2억 2,500만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추가로 800건의 상환 케이스를 수속 중입니다. 직원 고용유지 세금 크레딧 ERC를 잘못 신청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은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 줍니다. IRS는 최근 몇 달간의 조사를 통해 2만 건 이상의 부적절한 ERC 청구가 발견됐고 이로 인해 12,000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5억 7,200만 달러를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이번 감사를 통해 팬데믹 구호 조치의 남용과 그로 인한 소규모 비즈니스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IRS는 지난해 9월 신규 청구 수속을 중단했지만 올 봄에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며 IRS 범죄수사국이 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청구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5년간 한인사회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봉사해온 뉴욕 가정상담소가 오는 12일 기금모금 연례 만찬을 개최합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오늘 플러싱에 위치한 가정상담소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음 주에 있을 연례 만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회복력을 주제로 열리는 제35회 연례만찬은 에미상 수상자인 비비안 리와 현직 이사인 토마스 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시상식과 공연, 옥션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35년 동안 저희가 이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아동폭력 피해자분들을 그동안 도와오고 그리고 그 도와오는 속에서 많은 아픔들도 있었지만 저희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잘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어떤 한 사회인으로서 사시는 거에 관한 그런 것도 좀 업리프트 하고자 저희가 여러 가지 뜻깊은 연례 만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뉴욕 가정상담소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온 5명이 수상을 하게 됩니다. JP모건 체이스의 국제법률부서 매니징 디렉터 출신 알트 창, CTMD 창업자인 닥터 리차드와 니콜 팍, 그리고 가정상담소 초창기 이사인 헬렌 송과 딸 세라 찬이 어워드를 수상합니다. 올해 행사에는 특별히 프로그램 호돌이 소속 학생들로 이루어진 호돌이 K-팝 댄스 그룹과 심청을 재해석한 창작 뮤지컬로 이름을 떨친 뮤지컬 작곡가의 공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또 기금 마련을 위한 라이브 옥션은 식사권과 여행 상품 등 다양한 기부 물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 연례만찬 행사는 오늘 12일 맨하튼 월스트리트에 위치한 시프리아니 55 연회장에서 오후 6시부터 개최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최근 뉴욕 마라톤 주관 단체인 뉴욕 로드 러너스의 뉴욕시 베라자노 브릿지의 차량 통제에 따른 통행료 손실보전 명목으로 $75만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TA는 뉴욕 마라톤 기간 베라자노 브릿지의 차량 통행료를 못 받게 되는 만큼 주최 측이 손실을 대신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5만 부담하지 않을 경우 상하부 복층으로 이루어진 도로 가운데 한 계층만 대회를 위해 개방한다는 게 MTA의 입장입니다. MTA는 최근 뉴욕 시내에 자전거 경기 행사를 주최하는 바이크 뉴욕에도 베라자노 브릿지를 통제하는 대가로 통행료 손실 부담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팍 주택가에 고층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면서 한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펠팍 주민 20여 명은 지난 3일 펠팍 웨스트 컬럼비아 애비뉴 선상에 추진 중인 6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용한 주택가에 대형 아파트가 건립되면 펠팍 지역사회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난개발을 가속화해 교통난 가중, 삶의 질 저하 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펠팍 타운 정부에 따르면 46번 도로와 인접한 펠팍 35, 37, 39 웨스트 컬럼비아 애비뉴에 6층 높이의 40세대 규모 아파트 건립안이 펠팍 조닝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라티머 가든 외부 주차장에서 무료 유방암 검진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이탈리아 암재단 차이니즈 쉐어가 공동 마련하는 이번 무료 검진은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메모그램 유방암 검진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건강보험이 있는 40세에서 79세 여성, 건강보험이 없는 50세에서 79세 여성으로 지난 12개월 내 메모그램 검진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황 의원은 무료 유방암 검진 행사를 통해 40세 이상 모든 여성들이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추첨에서 파워볼 1등 당첨자가 또 나오지 않아 잭팟 금액이 $13억 치솟았습니다. 파워볼은 지난 1월 1일 미시간주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온 이후 40회 연속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당첨금이 $13억 올라갔으며 이는 복권 역사상 8번째로 큰 당첨 금액입니다. 당첨금 $13억 주인은 내일 진행되는 파워볼 추첨에서 결정됩니다. 파워볼 1등 당첨 확률은 2억 9,220만 분의 1이며 1등 당첨자는 30년에 걸쳐 매년 지급되는 연금 지급과 현금 일괄 지급 중 택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